동남아 순회 공연은 아니고요. 뉴욕에 있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새벽이거든요. 뉴욕 시까지. 좀 졸립습니다 지금. 제가 말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또 확장돼서 생명과학 또 AI가 좀 제가 지금 창작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다는 말은 미디어아트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로봇도 발달해서 AI 로봇도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처럼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 건데 로봇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는 거, 정지되어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미디어아트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생명과학, 인공지능, 제 최근에 작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어가 어렵죠. 아트는 쉬운데 미디어가 붙으니까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체를 이야기하죠. 여기도 보시면 미디어아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LED 도구,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 우리 미디어아트의 재료입니다. 양념이죠, 양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입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미디어아트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하고 아트가 아주 합성어죠, 미디어아트는. 그래서 매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올드 미디어하고 뉴 미디어. 올드 미디어는 아날로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매체, 이제 이런 인쇄 매체랄지,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그런데 뉴 미디어 와서는 완전한 복제가 되고 디지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하고 올드 미디어의 차이점은 아날로그와 우리 옛날에 아날로그 세대는 신문 잡지할 때 복사하기,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다 복사하면 처음에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물들이 나오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도 여러 번 보면 처음에 화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제 올드 미디어고 뉴 미디어에서 와서는 완전한 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영상 나오는데요. 벌써 이제 오래전 기술인데요. MIT 공대에서 만들었습니다. 브러쉬인데 이게 바로 피드백이 되는 캡처를 바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모니터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나오면 예술가들은 이런 브러쉬 가지고 예술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거죠. 기술이 나와야 그 기술을 가지고 미디어아트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예술가들과 공학도가 서로 시작전부터요. 기기를 만들 때부터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예술로 표현하고 이런 게 이제 빈번해졌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발달했죠. 그래서 미디어아트를 매체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DNA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제 생체 DNA를 추출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미디어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고 또 이게 미디어아트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산수도를 보시면 이 기운생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 같은 정신을 넣은 겁니다. 마치 산수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시와 일률이라 그러는데요. 그림과 시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신적인 내용이고 기운생동한다.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죠. 이미지인데 정지되어 있는데 마치 움직이는 같이 기운을 불어넣어서 문인의 화가들이 그랬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남종화의
시작 대가가 그 소치허련이라는 그린 산수도입니다. 그래서 동양화 제1법이 바로 기운생동인데요. 이런 거죠. 마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움직이는 것처럼 몰입하게 하는 건데 지금은 3D라는 게 나왔고 가상의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은 뭘까요? 이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실제가 아니고 나이키 CF. 근데 실제 나비떼가 마치 바위에 앉아서 생명이 호흡하듯이 몰입하게 해놓죠. 이게 바로 가상의 기운생동하는 겁니다. 자, 미디어 아트가 있기 전에 사실은 비디오 아트가 있었습니다. 백남준 선생이 1924년 독일의 부퍼발이라는 도시의 조그만 도시에서 첫 개인전을 갔는데 그게 1963년입니다. 소니 TV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TV를 가지고 아날로그 TV죠. 그 아날로그 TV를 첫 전시를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입니다. 지금 현대의 전시 제목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천재가 지은 첫 번째 전시가 바로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백 선생님은 음악가거든요. 사상가고 철학가고 과학자고 기술자고 수학자고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가 바로 이 전시인데요. 왜 백 선생님이 미술사에 핵을 그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미래의 디지털 세계를 엿보는 풍경이다. 백 선생님이 안방에서 TV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마셜 디샹의 변기를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기성품이죠. 기성품을 가지고 미술관의 갤러리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미술의 혁신을 준 거죠. 그러니까 TV가 예술이 될 수 있다. 안방에 있는 대중매체를 미술관이나 거리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백남준 선생의 TV 예술이 바로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미술사의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백남준 선생입니다. 아무도 들어보지. 백남준 선생님이 지금 바이올린을 수천 개 계속 깨뜨렸거든요. 퍼포먼스를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피아노를 계속 저렇게 넘어뜨리고 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이올린을 왜 깨뜨리고 바이올린을 또 이렇게 시장통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질질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 장면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서구의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자기 정체성. 백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작품을 통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이렇게 징기스칸의 후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애정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서구의 어떤 상징을 깨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죠.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우리는 생각하죠, 항상. 그런데 이 피아노는 넘어뜨릴 때 나는 소리가 있죠. 그죠? 바이올린도 깨뜨릴 때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소리도 있다. 우리는 늘 고정된 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이올린은 꼭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백 선생님이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다 소개는 못하지만 백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전 세계에 생방송된 백남준의 작품 굿모닝 미스터 우웨. TV가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라고 말하고 있다. 위성 기술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미디어 아트는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공위성 기술이 8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서울, 파리, 런던, 뉴욕 동시에 전시를 갖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게 가능해진 게 바로 위성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터 굿모닝 오일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을 비극적 내용을 희망적인 내용으로 백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84년도 미스터 굿모닝 오일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과거의 미술은 백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하기 전의 미술은 원웨이 시스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술관에 갔을 때 회화나 조각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없죠.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백 선생님의 미스터 굿모닝 오일은 쌍방향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백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84년도에 이제 그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나서 KBS에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쌍방향 생방송을 했다. 이건 자랑할 만하다. 이건 내가 최초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바로 이 백 선생님의 미스터 굿모닝 오일의 작품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백 선생님이 정보를 이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한 겁니다. LG, 삼성, 소니, 파나소닉 이런 기술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런데 회화나 조각은 움직이지 않죠. 미디어 아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각이나 회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명과 이런 제 DNA 생체 정보를 가지고 미디어 아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미디어 아트를 처음 시작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화가가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전이죠. 르네상스가 막 시작하기 전에 마사치오 사람이 성 트리니티라는 작품을 통해서 원근법을 최초로 만듭니다. 그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계속 쪼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3D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는 이런 그 2D 평면에서 계속 쪼개면 이렇게 3D가 되는 거예요. 겸재정선의 산수도를 단발력 망광이라는 산수도를 3D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평면인데 계속 쪼개놨기 때문에 마치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009년도에 이제 백 선생님이 인공위성 기술 통해 84년도에 했잖아요. LED TV가 2009년도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TV를 안 볼 때 제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갤러리를 안 가도 안방에서 볼 수 있게 이런 프로젝트를 삼성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0년도에 아이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손안의 예술이라고 해서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틸트 브러쉬가 나왔어요. 가상 공간. 틸트 브러쉬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기술을 적용해서 구글의 틸트 브러쉬와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던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6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기술을 좀 습득해서 뭘 좀 만들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기술이. 유관순 열사가 살아서 조국의 광복 소식을 들었다면 이건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예죠. 이런 예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좋은
영상도 만들어내잖아요. 유관순 로봇이 자 사람이 이걸 자르는 걸 연마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로봇은 몇 초죠 방금? 몇 초 만에 딱 정확히 잘라버려요.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자,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한 세상을 가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냐면요. 아이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생체 칩을 이제 신체에 심는 거죠. 그런 기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책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 책에,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통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그 마트에 가게 되면 쉬운 예로 들면 마트에 가게 되면 바코드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 바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가. 그래서 우리 돌아다니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시대 때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위치 추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 시대 12주를 자가격리했거든요. 12주요, 12주. 아마 제가 저보다 더 많이 한 분 있을까요? 12주를 저는 자가격리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AI의 대부시거든요. 이 박사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AI 개발하는 걸 중단했어요. 그만뒀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너무 무서운 미래의 시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대보다 25년 후에 AI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25년 후에요.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파리와 사람이 파리라면 인공지능은 25년 후에는 아인슈타인. 파리와 아인슈타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파리가 아인슈타인 생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게 로봇이 인공지능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관음상 로봇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본의 한 사찰에 그러니까 로봇이 반야신경을 외며 사람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이 정도까지 로봇이 왔어요. 등장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이런 일이 로봇일지 있었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23일 일본 반야신경을 교토시 외우고 고다이지에선 거기에 안드로이드 로봇 이렇게 숭배하고 관음상의 절을 하고 마이너스 로봇에 법요가 열렸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눈에 오는 거예요. 카메라로 참배자를 확인하고 스스로 합장도 하는 마인더는 불경 반야신경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인더가 첫 법요에서 던진 화두는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상대에게 공감하는 마음은 로봇에겐 없지만 백 선생님이 이제 천재인 게 이런 겁니다. 백 선생님은 아날로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디지털까지 이렇게 맛을 보시고 이제 작고하셨지만 미래 사회를 예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정말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도대체 무서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창작에서도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내요. 생성형 AI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작가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뉴욕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왔거든요. 그럼 이 AI가 다 하는데 그럼 예술가들 도대체 뭐 우리 작가는 뭐 해야 되냐,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모르겠어요. 이런 영역까지도 감성 이것까지도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있을까? 제가 자라온 과정 또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환경은 저밖에 없거든요. 로봇은 그 환경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 감성까지 과연 침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는 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DNA로 작품을 했다고 했는데요. 2021년도 2020년 우한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래서 팬데믹 시대가 됐잖아요. 그 시기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허난성에서 이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자가격리를 제가 12주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한국을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12주를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양철학 사공도라는 사람이 24식품을 글을 썼는데요. 후대 우리 문인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동양 이론에. 그래서 사공도의 24가지의 시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웅혼 충담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형상밖에 벗어나 존재의 중심에 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주간 자가격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됐고 제가 DNA로 구성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염기서열 이 4가지로 ATGC 이 4가지의 염기서열로 이 구성돼서 이 신체가 만들어지고 구성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연구소에 보내서 그 데이터 염기서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만든 거죠. 이렇게 이 제 염기서열이에요. 이게 제 염기서열로 구성된 겁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오른쪽의 내용이 곽희가 11세기에 그린 복송시대 때 그린 오른쪽에 조춘도입니다. 왼쪽은 제 DNA로 만든 조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한 점 한 점 제 DNA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가상의 책과 실제 책이 있는데 폭포가 쏟아지죠. 약 7m의 높이의 폭포입니다. 여기에는 이 책 속에 있는 텍스트들과 그리고 고대부터 있던 책 내용들 그리고 제 DNA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 실제 고소화하고요. 이 벽면은 이미지입니다. 이 텍스트들이 바로 이 책 속에 있는 텍스트들과 제 DNA가 같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다니의 피에타입니다. 반다니의 피에타인데 이 역시 여기에는 매핑이라고 하죠. 조각에 매핑을 했는데 여기도 즉시 제 DNA가 방금 유행하듯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몰입 공간 속에서 제 DNA를 통해서 조각과 이 DNA를 유기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도 지금 서로 거울이 있고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웅원이란 내용의 한자들이 있고 이렇게 겸재 작품과 웅원 충담이란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제 DNA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고 설치 작품입니다. 여기 지금 다 제 DNA들이고
이 응원 충담에 대한 내용을 한자들이 지금 이렇게 설치된 작품들입니다. 중국의 이 프로젝트는 유니크 헌안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1년 전에 갔을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에, 오픈 1년 전에 그분들이 막 회의를 하다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았습니다. 사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중국에도 훌륭한 작가들 많거든요. 근데 왜 저를 불렀을까? 팬데믹 시대.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1년 후에 오픈할 수 있을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주식이 밀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주식이 밀이고 밀밭을 만들고 그 흙벽이 있는데 이 흙벽은 황하강을 의미합니다. 황하강의 흙벽이고 그래서 이 흙벽에 높이 16m, 343m 길이에 저녁에 이제 영상 미디어아트 매핑을 제가 이제 맡게 된 겁니다. 중국의 고대부터 근대, 현대의 컨텐츠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완성된 이제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쏘고 있는 건데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30대가 있고 운동장 경기장 있잖아요. 관람석 같이 이렇게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게 하고 밀밭이고 그랬습니다. (4조 8천억) 여기 전체 이 테마파크인데요. 4조 8천억을 들여서 저는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4조 8천억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파사드만 제가 맡아서 한 거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허난성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리고 그냥 조금만 지금 여기 지금 미디어아트를 방금 보셨던 게 미디어아트가 상영되고 있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미디어아트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심에 쇼핑하러 나갔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막 거대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미디어아트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좀 다른 생기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나는 것들이죠. 그게 미디어아트 도시, 또 미디어아트가 도심에서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작품들, 인터랙티브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미디어아트의 가장 핫한 곳은 아르스 일렉트리카 센터입니다. 47년 전에 도시재생을 미디어아트로 한 거예요. 오스트리아 린치의 아르스 일렉트리카 센터인데요. 도나우강 강변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센터인데 벌써 이제 9월에 페스티벌이 지났는데 9월 초면은 전 세계에서 예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플러스 예술 플러스 사회라는 주제로 전 세계 다 이곳을 찾습니다. 이건 제가 촬영한 건데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도나우 강변이 흐르고 이 주변에 도심 전체가 미디어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페스티벌 잠깐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술 플러스 예술 플러스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론 쇼죠. 인텔이 만든 드론인데 평창 올림픽에 여러분들 드론 쇼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아주 하이라이트였고, 여기서 먼저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스 일루트가 센터 이 페스티벌에서 먼저 선보이고 그다음 평창 올림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예술이 플러스된 것이 바로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습니다. 예, 도시재생을 미디아토라는 도시 아르스 일루트 센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미디어 페스티벌이나 이런 미디어 아트 매핑이 이제 뭐 파리 리옹이랄지 뭐 아르스랄지 뭐 제트카엠이랄지 이런 센터들이 많이 하고 도시들이 많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베를린도 이런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합니다. 도심의 이제 성당이랄지 어떤 공업 시설이랄지 이런데 중요한 입체 영상을 공간에 파사드로 보여준데 매년 이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시간이 많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야 돼서 시간 관계상 좀 넘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옹인데요. 이것도 좀 넘어가야 돼. 이 스피어라는 미디어 아트 도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공연장 실내고요. 실외가 또 구로 되어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조 원이 들은 예산 3조 원이 들었습니다. 예, 공연장입니다. 실내입니다. 이게 미디어 아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LED예요. 그 밖에서도 전체가 다 LED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이거 만들 게 3조 원 만들어주세요. 누가 만드는가? 이게 3조 원 들었답니다. 공연장이죠. 안에 실내 공연장이고 실제처럼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미디어 아트도 인공지능도 결국 창작이거든요.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 기술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늘 새롭게 나오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창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창작. 그래서 제 작품인데요. 모니터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했죠. 모니터를 의인화해서 여기 돌베개입니다. 모니터가 자고 있는 거죠. 돌베개하고 요건 이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 야곱 이야기를 제가 미디어 아트로 만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만든 작품입니다. 롯데아트, LG 아트 센터에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완주의 아원고택이라는 곳인데 아원고택의 미디어 아트를 자연을 이제 착역이라 그래서
산수를 이 건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방금 좀 이해가 안 되셨죠,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거울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거울에 지금 투영된 겁니다. 산이 들어와 있어요. 차경으로 거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는 여기 실제죠. 산이 들어와 있어요. 거울을 설치해서 미디어아트와 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차경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 그 중간에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뭐 여러분들 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자운도에 있는, 신안 자운도에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입니다. 바닷가거든요. 근데 그 바다에 있는 파도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광주의 관문, 미디어아트,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관문을 이제 미디어아트로 해서 무등산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내용들을 무등산 사계라, 그래서 광주의 컨텐츠를 여기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LED TV가 처음 출시됐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이 퍼포먼스를 만들었어요. 사운드가 이렇게 약하지. I'm sure some of them are Pong, but that's it. 2009년도에 LED TV인지 아시겠죠? 양등에 LED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이 창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근용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화가신데 현대미술 작가신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 칠할 때 앞으로 캔버스를 놓고 그립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캔버스를 뒤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해진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 물감을 이렇게 칠해야 돼, 이렇게 배우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 틀을 깬 거죠.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이분은 뒤로 그립니다. 스파게티, 맛있는 스파게티를 그림을 그렸어요. 빅 뮤니치라는 미국의 작가입니다. 자기가 먹던 스파게티 가지고 메두사를 그렸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음식은 썩으니까. 독일의 작가인데요. 가로등을, 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방향을 바꿨어요. 밖에 있는 걸 돌렸습니다. 이게 작품이 됐어요. 설치미술.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 있나요? 마크 퀸이라는 영국의 현대미술 작가는 자신의 피를 매일 뽑아서 이 조각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고체 상태로 굳히는 거죠. 냉동. 그래서 자신의 피로 만든 자기 마스크,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자신의 피로 만들었어요. 냉동 상태로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한 점이 와 있습니다. 아라리오 갤러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차이코 창이에요. 세계 3대 발명품, 중국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화약입니다. 화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나무 가지 있잖아요. 나뭇잎이 녹색이잖아요. 그 녹색 가지고 화약하고 같이 캔버스에 화약이 딱 터질 때 이게 캔버스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화약으로 그리는 거죠. 그림은 물감으로 꼭 그려야 돼. 이건 정해놓은 거 없는 거예요. 이런 틀들을 깨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 나뭇잎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약을 가지고 터뜨려서 만듭니다. 자, 그을림이 생기죠. 캔버스에 화약이 터질 때 저 이렇게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所有的节奏和肉量全部离你很近， 예, 所以是一个很身体性。 신광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초콜릿을 녹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중국의 장황이라는 작가인데요. 소 가죽으로 마오를 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이 중요하고 그 창작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 가까이에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데 멀리서 찾을 거 아닙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아까 스티브 잡스처럼 조합해주고 연결해주는 거죠. 자, 우주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이름을 지었죠? 별자리를? 이게 창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창작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창작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 창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 이미지를 이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맨 위에 상단에 있는데요. 우리 시대는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로봇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로봇이 정말 이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할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네, 이인남 작가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방금 전에 잠시 일어나셔서요. 짤막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질문하실 분 마이크가 안 들어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미재라고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 그 작품 중에서 광주 그 톨게이트 부분에 있는 그 영상 보고서 혹시 그러면 그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지 꼭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사고가 안 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집중이 되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더 사고가 안 났고 지금 3년 좀 더 지났거든요. 4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사고 없었고요. 또 오히려 굉장히 더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 설치해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네, 명확하신 답변이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질문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흰 모자 쓰신 분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흰 색깔 캡모자 쓰신 남성분께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요. 자기소개와 함께. 네,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국내에서 못 보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디어 아트의 현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DNA, 네. ATCG로 네. 가지고 네, 네. 그 산수화를 이제 그리신 게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인데요. 네, 네. 그 ATCG라는 영문 철자를 가지고 네. 형상을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그게 제 DNA인 거죠. DNA 데이터를 그대로 DNA 염기서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 데이터 받은 것을 그거 가지고 그 작품을 시퀀스대로 만든 거죠. 그냥 예, 대여를 맞는 한 거죠. 예, 맞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 하여간 모든 뭐 미디어 아트가 됐던 창작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거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떤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종과 문화, 관습을 떠나서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에 뭔가 울림을 주는 그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하여간 뭐 보든 듣든 간에 그 하여간 감동을 받게 되는데 네. 그 무엇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그 미디어아트를 그 틸트로브러시랄지 또 인공지능도 제 최근에 작품도 만들고 했는데요. 그 기술을 계속 활용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시간이 빨라졌구나. 이게 너무 빨라졌고 또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쉬는 게. 왜냐하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12월에 개인전도 앞두고 3월에 또 개인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시는 그 기술과 정반대되는 아까 제가 산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산수. 그래서 좀 기술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상반되는 내용을 동시에 같이 설치해서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제가 5분의 미학이라고 하는 걸 좀 시작을 했었는데 다니엘 알라스가 했던 5분의 미학인데 그게 정말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실제로 한번 해서 이 미디어 아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친 시대의 사회에 현대 사회에 그 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작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을 살 때 분명히 채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고 또 백남 선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창작자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채집해 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예술가들이 새로운 창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작품 속에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현장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현장에 질문 없으시면 사전에 받아둔 거 하나, 저 끝에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밝아서 제일 끝쪽에. 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재호라고 합니다. 되게 감명 깊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같은 연구기관, 국가연구기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기술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세상 속에 빛을 못 받고 사라집니다. 아마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술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들은 기술만 개발할지 알지 그 기술의 쓰임새나 혹은 그 기술의 생명을 불어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가님이라면 저희 같은 연구자들한테 한마디 충고를 주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그 기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코멘트 좀 아,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데요. 그렇게 연구 오랫동안 그 한 분야에 연구하시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고, 그런데 그 아르스가 왜 아르스 센터,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에 사는 미디어 페스티벌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야의 그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의 분야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상상, 그 이상의 생각을 해는 그게 좀 플러스 돼야,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그런데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이 기술과 좀 반대되는 그런 예술, 현대미술이어야 됩니다. 현대미술에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이렇게 더 또 새로운 걸 더 앞서가는 기술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현대미술을 좀 가까이 하시면 거기서 찾는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 포럼의 취지에 들어맞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장 질문 조금 더 받아볼까 싶거든요. 현장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여기 앞쪽에 여자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고요. 네.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말 네. 호기심에 네, 질문을 네. 하는 건데요. 미디어 아트라는 게 이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면 이제 24시간 상시에 계속 내내 켜져 있으면은 네. 이제 컴퓨터나 TV 같은 거 계속 켜놓으면 뜨거워지듯이 발열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러하게 이제 그러한 발열 현상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냅두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걸 피부로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장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디지털로 오게 되면서. 근데 예전에 제가 설치했던 작품들은 고장이 나거든요. 그 백남수 선생님 작품이 다다익선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꺼져 있었고, 그게 CRT 아날로그 TV거든요. 베트남의 마지막 생산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공장이 크로스되는 바람에 이 CRT TV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어떤 방법을 찾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이 그대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술은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왜냐하면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 지금도 AS 해주고 있는데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AS를 평생 살아서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 네,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장에 질문 조금 더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 백투더퓨처의 그런 상상들이 지금은 대중들이 많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상상을 이제 기술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 그 작가님이 표현하고 싶은 거에 재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술을 찾는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새로운 걸 찾으시고 또 구현하시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난이도 있는 질문. 저는 이제 사실 전시가 너무 많아요.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또 늘 새로운 기술을 또 앞서가는 기술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기술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술을 안 쓰고 싶어요. 아까 그 고전 산수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 시대에 그렇게 빠져 있고 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과거의 작품을 통해서 그걸 좀 다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작도 고전에서 시작을 했고 그동안 많은 기술들을 활용해 봤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이걸 기술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과거의 그런 고전 산수들 앤틱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창작을 찾고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 더 있을까요?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주 기초적인 좀 질문일까봐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뒤에서 보다 보면 사실 화면을 직접적으로 제가 강연 내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음악이나 BGM이 함께 나오던데 굉장히 친근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미디어 아티스트, 이 미디어 아트 부분에서 BGM이나 아니면은 음악이라고 할까요? 청각적인 요소들을 어디까지 이 장르에 넣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시각적인 거가 확장되는 건지 청각적인 게 포함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포함됩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전시를 오픈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요. 그 외국분들, 서양 미국 분들이 제 작품 초충도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신사임당이 그 초충도 있잖아요. 그 초충도를 재해석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 풀벌레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소리죠.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사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50% 정도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디어 아트도 미디어 아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굉장히 입체적인 사운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에게 이 음악을 의뢰해서 지금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질문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남 작가님이셨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